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AP 본봄입니다. 39화 생산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15번째 행동 시리즈로 생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에피소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의 새로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려야죠. 네, 저희가 매달 살롱을 진행하는 걸 지난번에 한번 예고 드렸었는데 그 두 번째 살롱 시간을 얘기를 좀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 독립서점 도림서재에서 진행되는 살롱이고요. 이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글, 책, 책방입니다. 그래서 글을 둘러싸고 있는 책, 책방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독립서점 도림서재에서 진행이 되는 글, 책, 책방에 대한 살롱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공지는 아마 도림서재 계정 혹은 아이디얼리스트 계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홍보는 네. 여기까지 하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생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생산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자 활동이 아닐까 싶어요. 또 생산이랑 소비가 연결되기 때문에 뭔가 경제활동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요즘은 뭐 무형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더 생산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어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아이나 새끼를 낳는 일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이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이 뭔가 출산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게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하고 놀랐던 것 같아요. 그 뭐 꼭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사회에서도 그렇고 대를 이어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활동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렇죠. 우리가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할 생산은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할 생산은 사실 뭐 물건을 만들어냄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유형과 무형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크고 작은 물건에서부터 뭔가 기술이 발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나 뭐 문화, 디자인, 예술, 뭐 음식, 책 다 생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좀 포괄적으로 생산의 의미를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 분의 생산자를 게스트로 모셔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다양한 작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로 모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소개를 이제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냐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예술 잡상인으로 불러주면은 고맙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예술 잡상인이자 생산자이신 오재형 감독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간단히 제가 아는 바로 소개를 좀 드리자면 단편 영화 감독이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독립서적도 한 권 출간을 하시기도 하셨던 대표적인 생산작으로 모스크바 닭도리탕이라는 영화를 또 찍으시기도 하셨죠. 본인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는 정말 어디 가서 제 소개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좀 번거로워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잡상인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얼마 전에 또 그 인디 다큐 페스티벌에서 그 영화 네. 모스크바 닭도리탕이 선정되기도 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를 하면서 시작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저희가 편의상 오쟁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오쟁님과 함께 이제 오늘 생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봄님 무엇을 생산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생산하고 있냐는 말을 딱 이제 질문을 저희가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받았을 때 내가 뭘 생산하고 있는가 해서 내가 되게 생산적인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크게는 사실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생산의 뭐 한 방편인 것 같은데 요즘에 좀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저희가 지난번에 소비 방송 준비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진짜 신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방송을 하고 나서도 오늘 방송이 너무 재밌었다.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소비를 너무 좋아했던 거지. 그러니까 돈 쓰는 얘기 할 때는 좀 즐거운데 이제 돈 버는 얘기 해야 되니까 힘든 걸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돈을 쓰려고 돈을 버는구나라는 할 정도로 뭔가의 씀씀이가 소비를 너무 즐기고 있구나라는 그런 자괴감에 갑자기 빠진 거예요. 방송을 준비하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를 뭔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너무 많이 쓰고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관련해가지고 내 노동을 이제 사용을 해서 뭔가를 어쨌든 만들고 있고 그거에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돈을 벌고 있잖아요. 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생각을 해봤던 게 내가 만든 자료의 결과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개별로 값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머무른 시간의 비용으로 값어치가 매겨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나의 시간 동안에는 노동력을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프로젝트로 이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자료의 비용과 거기에 들어간 이제 내가 시간을 쓴 비용에 대한 것들이 다 이렇게 통으로 매겨지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받잖아요. 근데 회사에 있으면 사실 뭐라고 해야 되죠? 어느 정도 그냥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것들만 하면 그 이외에는 그 시간을 머무르는 거에 대한 월급의 비용으로 나에게 돈이 매겨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요즘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상황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회사에 있으면 저 사람 되게 능력 없는데 연차만 차서 저 돈 다 받아가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카톡하고 막 딴짓하는 거 눈에 다 보이는데 맞아. 저 사람은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는데도 어쨌든 돈을 받아가고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 혹은 우리가 왜 드라마든 어디서든 좀 많이 접하잖아요. 일상적으로도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것들이 생산과 연결했을 때 되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생산의 형태가 맞는가. 되게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러면 뭐라고 해야 근데 되지? 저랑 되게 반대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거에 대한 입장을 생산자로서 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냥 산업으로 봤을 때 나는 옷을 생산하는 일에 몸을 담았었고 점점점 컨설팅이나 그런 걸 하면서 그거를 간접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사람들이 클라이언트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기획을 하고 연구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지금까지 생산했던 것과 다른 걸 생산하기 위해서 약간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생산자로서 회사의 어떤 일원으로 제가 이제 프리랜서를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생산자로서 내 노동력의 시간을 제공한다라는 생각으로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 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 방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을 쓰면서 하고 있지만 이게 나에겐 오히려 더 생산적인. 그러니까 생산이 사실은 돈이나 경제활동 네. 이런 거랑 자꾸 결부가 돼서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돈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또 그렇긴 한데 좀 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은 사실 자체로 바라보기가 어렵고 돈이랑 결부돼서 뭔가 돈을 버는 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돈 얘기가 나와서 네. 하는 말인데 전 처음에 생산 그 주제로 잡았다고 하셨을 때 저한테는 되게 생소했어요. 왜냐하면 생산이라는 건 저랑 되게 멀리 떨어진 단어처럼 보였던 게 저도 처음에 그 네이버에서 그 단어를 검색해봤어요. 생산. 그래서 인간이 필요한 뭐죠? 물건을 뭐 만들어내는 일? 네,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하는데. 물건. 네. 근데 제가 생산하고 있는 거는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건이 전혀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도 아이나 새끼를 뭐 낳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비혼이고 육아의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두 개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과연 생산자인가라는 생각을 좀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서 더 오쟁님이 이 생산이라는 화두에 더 어울리겠다고 사실 좀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산하면은 뭔가 기술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갈수록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외적인 것들이 물건이 많아지면서 뭐가 진짜 필요한 거라는 거의 기준은 그냥 다 개인적인 게 되는 것 같고 생산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형의 것들에 대한 생산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뭔가 예술과 관련된 거를 생산하는 사람을 생산자로 바라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근데 그건 재밌다기보다는 네. 그 요즘에 창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옛날에는 뭐 작가입니다, 뭐 창작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면 요즘에는 일부러 뭐
시각 예술 생산자입니다. 어. 혹은 예술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생산이라는 거는 노동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생산은 노동을 필요로 하고 그거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어떤 개념인데 창작이라는 건 되게 모호해서 이게 사회적 그러니까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아. 요즘에는 내가 하는 작업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노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 노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를 아니면 시각예술 생산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일부러 이렇게 그 의미를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쓰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간 예술가라고 하면 뭔가 돈의 욕심을 다 버린 선택을 한 것 같은 이미지를 우리가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디자이너가 되건 공무원이 되건 돈의 욕심은 다 개인에 따라 다르고 그게 뭐 선택한 직업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데도 예술가를 선택한 사람은 그래 돈 욕심 예술가인데 돈 욕심이 있어? 이런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돈 생각밖에 고객님은 안 돈 하는데. 욕심이 많은 예술가로. 근데 이게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생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비단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입어야 되는 옷, 먹어야 되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풍부하게 살아가는 데 되게 가치를 많이 두면서 살잖아요, 사실. 그것들을 자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발전이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술을 자꾸 접하고자 하고 그것들을 그러니까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생산해내는 예술가들에게는 그만큼의 값어치를 제대로 잘 값어치를 매겨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이 무형의 생산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이거 뭔가 성과주의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값어치를 좀 적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비단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작품들을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일에서도 사실은 저희는 이제 문서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해서 결을 만드는 어떤 문서의 형태를 만드는데 사람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도 값어치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생각은 나도 할 수 있어라는 뭐 피드백을 받을 때도 있고 사실 어떤 때에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물건으로 만져지는 실체가 있는 걸 만들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에 일주일 밤을 새서 뭘 만들어도 인정을 좀 못 받는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막 우리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일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산이란 건 뭘 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뭔가 트렌드를 분석해서 어떤 관점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관점이라는 게 돈이 된다는 거는 약간 그 사람들이 그래도 돈을 지불했을 때 뭔가 그릇을 하나 사게 되면 이거는 그래도 그 재료비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거는 몇만 원을 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저희는 이제 1대1의 소비자보다는 이제 회사의 클라이언트인 경우가 많지만 그 브랜드나 어떤 회사를 위해서 트렌드 전체를 분석하고 그런 거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서 뭐 그런 관점이나 분석한 내용들을 주었을 때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되게 작게 그러니까 그걸 근데 필요로 하면서도 작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프린트된 종이 한 장. 네, 문서니까 뭐 말 바꾸기 하면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자꾸 정답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돈을 지불했으니까. 딱 이렇게 실체가 있는 거면 그런 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뭔가 손에 잡히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값이 그런 거 있잖아요. 부르는 게 값인 거.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있지 손에 않나. 잡히는 거라면 종이 한 장일 뿐이니까. 그런 그쵸. 거는. 예, 그쵸. 종이 프린트도 뭐 그냥 PPT 하면은 그게 뭐 200장, 300장이 돼도 PPT인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 이제 몇 날 며칠을 준비하고 고생하고 했던 것들에 대한 노동력의 값이 이렇게 작아질 수 있는 건가? 그게 이제 보통 예술가들이나 그 프리랜서들이 많이 겪는 고충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는 그 산업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에 속해 있어도 나와도 약간 다 그런 과정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런 과정을 그 영화할 때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라고 해서 그 레퍼런스를 조사하고 네네네. 뭐 여기저기 뭐 섭외를 하고 그때까지는 전혀 영화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보여줄 그쵸. 수도 없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그 영화의 그 전체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과정인데 그걸 만약에 어떤 누가 보상을 한다거나 돈으로 매기면
어떻게 기준이 될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요즘에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기획서나 이런 거 제안서를 넣잖아요. 비딩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제 그 제안 비용을 별도로 청구를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거기에 투입된 인력의 인력 비용의 몇 %까지는 우리가 제한 비용으로 받아야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해주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뭐든지 그 들어가는 시간과 노동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값어치를 매겨주는 데가 원래 없는 건가? 말하면서 갑자기 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알바를 해도 돈을 주는 사람은 항상 뭔가 아깝게 느끼고 돈을 받는 사람은 좀 불충분하게 느끼는 그런 게 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하다가도 나중에 우리가 돈이 많아져서 누군가를 고용하면 똑같이 그렇게 되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 저 사람이 저 시간만큼의 값어치를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대충 검색 한 3번 해본 것 같은데 약간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이제 사장인 사람이 그 자기 직원의 그 하는 거를 평가할 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또 직접 곁에서 뭐 듣기도 하고 했을 때 아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정말 다르구나 입장마다 다르고 그랬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가 해봐야 돼요. 지가 그건 해봐야지. 맞는 것 같아. 지가 안 해보니까 쉬운 그러니까 줄 그게 알아. 그거죠. 사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가 직접 그러니까. 맨 밑에 사람이 돼서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을 또 틀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있는 사람일수록 더 할 수도 있어요. 아니까 우리 오늘 되게 세세하게 쫄 수 있는 방법을 자본주의를 비판하겠다는 느낌이야 이거 지금. 일단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길을 잡아주시죠. 네. 일단 이제 오쟁님은 무엇을 생산하고 계신지, 대표적인 생산품을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잡상인이라고 소개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산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영화를 생산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림은 생산이 얼마 전에 끝났어요. 그럼 앞으로 생산을 안 하실 건가요? 판매는 하지만 생산은 하지만 그 뭐랄까 그 그림 생산자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두고 온 상태라 예, 그런 식으로 생산을 한다면 아무튼 정체성은 놔두고 온 상태로 생산을 할 것 같고 얼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혼자 책을 만들어서 예, 글이나 책, 글은 항상 써왔으니까 그런 걸 생산하고 네, 앞으로는 그 공연 그것도 생산이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하네요. 아무튼 공연은 그것도 생산이라고 네, 볼 수 생산이라고 있죠. 하면 예, 공연까지 그게 제가 생산하고 있는 목록입니다. 아 공연은 그럼 기획하시는 제가 형태인 직접 거예요? 제가 직접 공연하는 거예요. 아 그 피아노 그러니까 퍼포먼스 하시는 그걸 말씀하신 거구나. 그럼 퍼포먼스와 영화 제작이 가장 주요한 생산 활동이 되시겠네요. 네네. 그러면 그 생산에 뭐 재료랄까? 원동력? 그런 거는 뭔지 좀 궁금해요. 그 영화 모스크바 닭도리탕 제가 기억하기로는 꿈을 꾸시고 나서 그거를 영화화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네, 꿈을 꾸고 나서 저는 한번 녹음을 해봤어요. 그거를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저녁에 그 녹음본을 들어봤는데 그걸 너무 웃긴 거예요. 꿈 얘기를 내가 이렇게 막 네네. 얘기한 거예요? 꿈도 어떻게 보면 무의식의 생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생산품을 제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여행 갔다 온 영상들을 이렇게 위에 섞어가지고 예, 만든 게 이번 작품입니다. 오쟁님 그 책도 그렇고 오쟁님의 개인적인 어쨌든 경험을 바탕으로 나오는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다 그것들이 베이스가 많이 되잖아요. 대부분의 작품들 그럼 본인의 경험에서 끌어내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작품 저는 100% 네, 100%예요. 그게 중심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품을 표현하는 데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거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뭔가 타인을 이렇게 뭐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근데 또 묘하게 그 전에 뭐 덩어리 이런 거 작업하신 것도 보면 묘하게 또 사회적인 그 시선이 또 있기도 해요. 근데 또 자기 자신도 있기도 하고.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한 20대 후반부터는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 많아서 뭐 강정마을이나 뭐 세월호 얼마 전에는 5.18에 관한 영상 국가 폭력 거창하게 말하면 그런 거를 한 몇 년간 계속 하다가 요즘에는 다시 개인적인 것으로 회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사이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거에 영감을 받느냐는 예, 시기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쟁님이 개인의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드러내서 요즘에 이제 그걸 하는 걸로 포커스가 옮겨졌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개인의 그러면 그런 거를 글로 쓰거나 영상으로 만들면서 거기서 피드백으로 받고자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치유란 표현도 좀 그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산함으로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치유를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입장 때문에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나의 상황을 뭐라고 해야 되죠?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게 사용을 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궁금해요. 제가 생산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제가 개인적인 보상을 받는지 예. 그거는 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계속 변하잖아요. 작년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걸 저는 제 정체성을 가늠해 보는 도구가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난 오늘 어떻게 이번에 요즘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지? 올해는 또 어떻게 달라지고 작년과 완전 다른 사람이네? 라고 할 때 작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아 정체성을 점검해보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작품을 통해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작품을 통해서요? 네, 그러니까 뭔가 발표를 하거나 뭔가 할 때 제가 사람을 만나는 어떤 도구로서도 많이 사용이 돼서 예, 그렇지 않다면 그냥 작업실에만 짱 박혀서 예, 지낼 텐데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 그런 게 약간 제 생산품에 대한 어떤 보상이랄까 간혹 돈을 벌기도 해요. 이게 조금 그 연결된 얘기여서 그 저희 전에 이제 같이 그 모임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오쟁님 영화를 상영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상영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걸 모든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쟁님이 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오쟁님의 어떤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나눠줘서 그 영상들을 봤는데 비슷하게 다들 아마 그 영상을 보고 느꼈던 감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즉석에서 갑자기 그럼 여기서 GV를 하자 하면서 막 질문들을 쏟아냈고 사실 그때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영상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본인의 얘기인데 중간에서 공감을 하고 거기서 막 질문들을 던지고 할 때 되게 희열을 느낄 것 같긴 해요. 이게 창작자로서는. 당연하죠. 칭찬해주면 되게 좋죠. 다 관종들이니까 이쪽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건 그렇죠. 기본 베이스죠.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게 사실은 내가 표현함으로써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도 사실 뭐 살롱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남들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통해서 또 나를 확인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댓글 하나 달리면 기분 좋잖아요. 맞아요. 그건 똑같은 거죠. 댓글 좀 남겨주세요, 오쟁님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그러네, 우리도 관종이었어. 저 그래도 한 세 번은 남긴 것 같은데. 더 남겨주세요. 우리도 관종이었어. 관심이 고프네요. 어머, 나 그동안 나는 사람들 눈에 띄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다녔는데 아니었구나.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목소리를 내고 싶은 방식이 다를 뿐인 거죠. 지금 이걸 다 송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그쵸. 모든 것들을. 현타 불특정 왔어. 다수에게. 그렇죠. 뭐 꼭 카메라에 얼굴이 등장해야만 관심 받고 싶은 건 아닐 수도 있죠. 현타 왔어 지금. 아니, 관종님 어때요? 왜 현타 와요? 나 나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야 돼요 지금. 아니 지금 이제 저희가 오쟁님의 생산의 재료를 이렇게 막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저희도 이제 생산을 하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피님은 그럼 뭐가 원동력이 돼요? 피님도 요즘에 글 쓰는 거에 완전 푹 빠져 있거든요. 피님이. 저는 사실 본업을 약간 휴업한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생산자가 돈을 버는 일이라면 내가 어디까지를 말해야 되나. 저도 약간 좀 혼란이 온 게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고 그리고 살롱을 준비하고 글을 쓰고 그 다음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더 일상의 사이클로 더 중심이 돼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생산자로서 나를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시간 대비는 이게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산의 방향을 전환하고 싶은 거죠. 지금까지 돈을 벌었던 일로 돈을 벌기보다는 앞으로 좀 돈을 버는 방식을 생산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어서 자꾸 이것들을 하면서 이게 당장 어떻게 돈이 되지 않더라도 자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뭔가 하나 저만의 루틴을 정하면 그걸 되게 잘 지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이걸 올리는 이 팟캐스트도 저의 적성에 좀 맞거든요. 대단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살롱하는 것도 제 적성에 좀 맞아요. 착실해. 은근 거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그전 방송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글을 쓰건 책을 읽건 둘 중에 하나도 안 한 하루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책을 좀 내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하기도 하는데 되게 생산적인 삶을 살고 계시네요. 글을 쓰거나 책을 보거나 전시를 가거나 영화라도 보던지 뭔가 주제를 생각하거나 낙서를 하거나 그걸로 하루가 되게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름 그 중간중간 우리가 좀 약간 해야 될 뭐 녹음이나 살롱 같은 의무를 조금씩 정해 두니까 원동력이 따로 필요가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지치지 않고 쳇바퀴처럼 나만의 아니, 근데 영감 발전소를 굴리는 사람처럼. 그 정말 공감이 되는 게 네. 뭐 직장인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기획해서 하는 사람들은 정말 루틴이 필요한데 그 말씀하셨듯이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뭐 이런 뭐 일들 뭐 뭔가를 보거나 어쨌든 오늘 되게 생산적이었어라고 말했을 때 뭔가 하는 것들. 근데 그거를 안 했다고 하고 이제 저녁에 누우면은 이제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난 쓰레기인가? 그죠. 오늘 하루 좀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느낌이 들죠. 낭비했다. 약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나는 쓰레기인가? 자기 전에 오늘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 근데 이런 시간조차 다음 작품을 위해서는 필요한 어떤 공백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나름 생산적인 거 아닌가라고.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막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그런 생산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또 창의적인 것들이나 감성적인 것들이 필요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공백이나 여유나 약간 쉼 이런 것도 약간 생산이 연결될 거라고 의미 부여를 해서 쉬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어떤 음악가의 이거 들은 이야기인데 전 되게 공감 많이 했는데 이번 작품 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라고 하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뭐 30살이면 30년이 걸렸습니다라고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딱 기획하고 그때부터가 작품의 시작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이 작품의 그럴 수 있죠. 재료가 됐다라고 말을 해서 그렇게 좀 멋있는 척하면서 말하면 노는 것도 그쵸, 맞아. 그쵸, 맞아요. 마냥 뭐 낭비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봄봄님의 생산의 재료나 원동력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뭐라 그럴까?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요? 네. 그러니까 완전 아침형 인간이시고 뭔가 쉼이 없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여행도 되게 빡세게 일처럼이라고 해야 될까? 뭐든지 도움이 되는 그런 생산성을 되게 지니셨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여행 갔다 왔잖아요. 근데 네. 지금 발목이 너무 아파요. 사실 너무 진짜 호되게 걸어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발목 나간 거 아니야? 막 지금 이 상태이긴 한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원동력이라고 할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큰 건 호기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할 때 뭐 일도 그럴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일상의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뭔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럼 약간 그 궁금한 게 있으면 좀 확인을 해보고 싶고 풀어보고 싶다라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번에도 또 도쿄를 갔다 오긴 했지만 갔던 거에 가장 큰 거는 제가 근데 인물 완수하고 오지 못해서 좀 속상한 상태긴 한데 그 저희 아는 지인분이 무슨 링크를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좀 좋아 보이는 형태의 플랫폼이다라고 해서 돈 입장료 받는 서점의 형태의 그 기사를 하나 보내주신 게 있는데 그걸 딱 보고 이게 장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서점인데 원래 서점을 하던 자리에 장사가 안 돼서 접고 새로운 서점이 등장했는데 그 서점의 형태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는 서점이다. 그러니까 책을 작품의 형태로 바라보게 하는 태도로 지은 서점이라고 딱 얘기를 한 걸 보고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봤을 때 나도 그걸 똑같이 느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옆에서 보고 겪고 있는 이 다른 서점들의 형태와 그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게 궁금한 거였어. 그래서 그럼 나는 가야겠구나. 호기심. 그거를 확인하러 갔는데 시간을 잘못 체크해가지고. 근데 이게 약간 또 스포를 살짝 하면 저희가 그 살롱 두 번째 살롱 글책 책방에서 이걸 가지고 대화를
어떻게 보면 생산을 하기 위한 또 목적도 약간 있었는데 아유 궁금해라. 망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되게 속상해하시면서 지금, 오늘 만나자마자 우울하시다고. 우울해 막 이러면서. 네, 그치만 다른 건 다 보고 왔어요. 아무튼 네. 목적에 맞게.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간이 호기심을 가지면 평생 늙지 않는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뭔가 자꾸 궁금해하고 새로운 걸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구? 열망이 있는 사람은 그냥 계속 다양한 사람들과 뭔가 얘기하고 싶고 보고 싶고 하는 그런 그게 있다는 거잖아요. 내재된. 그래서 그러면 늙지 않고 이렇게 뭔가 젊은? 자꾸 깨어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뭘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성실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 맨날 요즘에 나 너무 양아치 같아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우리가 계속 생산을 우리도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물건에 대한 생산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돈 버는 생산보다는 약간 생산적인 것에 더 포커스가 돼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꼭 연결이 되지 않아도 그걸 약간 생산의 어떤 중간 과정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상을 생산적으로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쟁님 어떠세요? 생산적이냐고요 일상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 일을 하시고 네. 작업실에 혼자 있다 보면 늘어질 때가 있잖아요. 늘어질 때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늘어져 계실까요? 생산적일 때가 있죠. 아니 그러면 약간 뭔가 약간 루틴을 잡고 싶다거나 뭐 그게 그런 건 없으세요? 아니 이게 루틴을 잡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항상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무너지면 저는 안 그래도 작업실에서 먹고 자기 때문에 네. 거기서 생활의 공간이기도 하고 작업의 공간을 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정말 자기 전에 항상 나는 쓰레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싫어서 네.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본부님처럼 이렇게 뭐 저는 본부님이 일어나는 시간에 저는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하다가도 이게 일이 아시겠지만 직장인도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한 달 뒤를 예상하고 두 달 뒤를 예상하고 이때쯤 내가 뭘 하겠구나 이런 게 좀 예상이 안 되고 갑자기 프로젝트가 들어온다던가 갑자기 제안이 들어온다던가 그래서 갑자기 막 일주일을 세야 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루틴이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할 때는 되게 생산적으로 뭔가 몇 달 동안 딱 하고 그게 끝나면 한참 동안 뭐 늘어져 있거나 약간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만 이렇게 시간을 계속 보내다 보면 내 스스로가 아무리 생산적인 일상을 보내려고 해도 스스로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으면 그럴 때는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어떤 공간을 간다거나 그런 약간 외부적인 영향을 좀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세요? 저도 이제 글 쓸 때는 카페로 가요. 글 쓸 때는 카페로 가서 하고 이제 영상 작업이나 그림은 딴 데서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하는데 작업하려고 작업실 얻었는데 이제 글 쓰는 작업할 때는 밖으로 나가고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약간 장소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보통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은 그 생활 공간과 작업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집이 있고 가까운 곳에 작업실을 또 구해서 왔다 갔다 출퇴근식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거는 방이 있는데 그 집 안에 방이 있는데 그 방이 작업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실 갈 때는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뭐 이렇게 수트 같은 걸 차려입고 들어갔다가 작업을 하고 나온다던가. 저도 약간 이해돼요. 왜냐면 저도 그 집안에 거실인데 거실에 책상을 놨는데 책상을 약간 공간 안에 공간처럼 약간 구획을 둬서 거기 앉으면 그래도 조금은 덜 늘어지게 되는 느낌이 있고 스스로 약간 출근했다는 느낌으로 그 책상에 앉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근데 그런 이제 저도 그런 시도를 하염없이 하는데 네. 이제 뭐 잘 안 이렇게 되나요? 처음에는 책상을 놓고 거기에 앉아 있다가 한 3일은 가요. 근데 나중에는 그 위에 다 막 냄비 올려져 있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막 영화 냄비 보고 올려져 있고 막. 막 옷까지 널려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출퇴근을 규칙적으로 제일 하시는 본범님이 제일 생산적인 그래도 제가요? 일상이지 않으실까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돈 버는 게 제일 생산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생산적인 일을 꼬박꼬박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생산적인 일상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가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도 이제 잠깐 시작할 때 얘기가 조금 나오긴 했는데 회사에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앉아 있고 하니까 그 일정에 쫓겨서 막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쨌든 처리해야 하는 나의 몫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이 약간 실제 생산적인 일상이라고 느끼는가, 그러니까 느끼는가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돈을 버는 것으로서는 생산적이지만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월급날 빼고 월급날 빼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을 싫어하진 않아요. 제가 하는 일을 되게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에 영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데 일에만 몰두하는 시간 외에 신경을 쓰고 들여야 되는 애써서 막 들여서 막 이렇게 사람들과의 그 모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그런데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벌어진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정치도 있을 수 있고 막. 그쵸.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데 더 크게 막 더 큰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 일에 다 몰두를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뒤로 밀려져 해야 되는 시간도 또 추가로 들여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러면 약간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비생산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이 시간들을 써서 이렇게까지 이걸 해야 하지라고 하는 약간 자괴감이 드는 순간도 어느 때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회의를 할 때 정말 일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도 있지만 회의를 위한 회의, 보고를 위한 문서 이런 것들을 할 때면 우리가 조금 시간을 소모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 그 일상에서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약간 그것들을 좀 분리시켜서 그래서 일상에서 이제 일을 할 때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둬서 일을 하는 시간과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런 방송을 준비하면서 또 드리는 시간들에 대한 것과 그걸 좀 잘 분리해서 내가 좀 효율적으로 좀 뭔가를 보내고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하는 방법들을 요즘에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고민의 시기예요, 사실. 그럼 막 그 1분 1초도 약간 허투루 쓰지 않겠다라는 약간 그런가? 계획을 짜실 때 하루 계획을 짜실 저요? 때 네. 시간 단위로 짜시나요? 시간 단위. 네, 그 일일 계획에 그쵸. 시간을 적어 놓기는 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3시 반에 녹음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 그 일정표에 3시 반에는 녹음 있고 4시 반까지 하고 4시 반부터는 저녁을 먹기로 했고 이른 저녁을 이제 막 먼저 확인하잖아. 이른 저녁을 먹을 계획인데 괜찮으신가요? 막 이런 거. 뭐 이제 약간 조금 그게 맞춰놓는 편이긴 해요. 제가 이거 저번 살롱에서 얘기했는데 다들 되게 놀라셨는데 저 여행 갈 때 여행도 그 엑셀 파일 진짜요? 만들어 놓거든요. 엑셀 파일 만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이거 혼자 가는데 그렇게도 만들어 놓긴 해요. 그러니까 다 안 지켜도. 그게 약간 안심하기 위한 거 아닌가요? 내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좀 안심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의외로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행 갈 때 본범님처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하루에 해야 될 게 딱 정해져 있고 그렇게 그 하루를 수행을 하는데 또 여행자들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비 오면 우산 쓰고 맞아. 뭐 이렇게 계획 없이 오늘 밤에 발길 닿는 데서 뭐 잠 자고 전 이건 또 오히려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 하는 거는. 그래도 대부분 정말 무전여행 이게 아닌 이상은 최소한의 숙소나 뭐 이런 거 정도는 정해놓고 나와서 이제 뭐 무계획으로 다닌다든지 그 정도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여행 기간이랑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되게 오랫동안 맞아. 다니면 좀 자유롭게 다니고 막 2박 3일 가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 보고 와야지. 시간이 우리한테 많지 않으니까 이때 아니면 또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또 완전히 무계획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 소비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소비든 생산이든 그 시간의 가치에 대한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내가 지금 내 시간에 들여서 시간의 가치만큼의 값어치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는 이 시간을 쓰는 것이 나의 생산에 도움이 되는 시간인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보면은 뭔가 그런 것 같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뭔가 만져지는 물건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에서 시간이나 개인의 시간이나 경험이
점점 희소하다 보니까 그게 더 약간 가치가 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의 변화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물 교환하고 자급자족하던 시대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점점 뭔가 물건을 잘 빨리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량 생산되고 그게 훨씬 더 지나고 나서는 뭔가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도 되고 요즘은 사실 이렇게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무형의 생산 같은 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또 희소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어떤 느낌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또 핸드크래프트적인 생산을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생산품을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인공지능도 어떻게 보면 생산품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형, 유형이라는 구분 자체도 되게 애매해지는 게 그럼 영상 작품은 유형인가 무형인가 맞아. 디자인 같은 거는 유형인가 무형인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한테는 이게 익숙해지니까 영상도 우리한테 이제는 유형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음.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구분이 정말 그쵸.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 어느 시대를 경험했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세계에 주어진 음. 조건이잖아요. 음. 그런 게 그 영상 디지털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되게 낯선 거지만 누군가한테는 태어났을 때부터 원래 있었던 거 그런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산을 바라보는 생산이 유형이냐 무형이냐 이런 걸 바라보는 시선도 되게 세대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 지구적으로 보면 우리가 뭔가를 생산을 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숨만 쉬고 있으면 뭔가 생산 안 하는 거잖아요.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막 생산하고 자연인이 돼서 다 이 속세를 떠나서 살고 싶으면 상관이 없지만 뭔가 돈을 버는 이 자본주의 안에서 이제 살아가려면 생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 안 하고 그냥 잉여처럼 집에 있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치 지구를 위해서는 네, 지구를 위해서. 맞아. 그럴 수 괜히 있겠네요. 제가 아는 어떤 작가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 요리해 먹고 사는 게 전 지구적으로는 되게 좋은 일 아닐까? 왜냐면 나는 괜히 어디 간다고 매형 같은 거 안 만들고 예술 작품 한답시고 똥 같은 거 안 만들어가지고 친환경적이지 않나.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인터넷으로 해외 직구하는 것도 배로 이게 배송되면은 그게 되게 환경에 유해한 거라고 제가 잡지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유해한 생산이 있을 수 있죠. 그쵸 맞아 유해한 생산. 그럼 그 유해한 생산이 생산성 있는 것인가라고 이제 그러니까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생산적이다라고 할 때 좀 긍정적인 의미 아닌가요? 근데 그쵸. 그 생산이랑 생산적이다 이건 좀 반대. 맞아요. 반대는 아니, 반대가 아니라 좀 다른 개념인 다른 거. 개념. 또 약간 재생산에 대한 또 얘기도 나올 수 재밌을 것 있는 같네요. 갑자기 거죠. 다른 주제가 또 생각나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근데 사실 피님 방금 생산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하긴 했지만 저희가 소비에서도 얘기했었고 근데 연결점이 있는데 저희가 소비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공유경제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사는 게 아니라 빌려 쓰고 그것들을 다시 이제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약간 뭔가 쉐어해서 하는 문화 자체로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 근데 사실 소비가 일어나는 데서 생산도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플랫폼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 그 최근에 보면은 그 리사이클 문화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변하고 있고 그 어디죠? 프로그랩이었나? 그때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나? 쓰레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창작 활동을 하는 연구실 같은 거가 얼마 전에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애들이 가지고 놀면서 이제 새로운 놀이 문화 같은 것들을 거기서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그런 식으로 요즘에 이제 좀 플랫폼적으로 아예 다른 형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말 그대로 생산의 개념 자체도 그냥 다시 변화하고 있는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어떤 추상적인 의미에서 생산적이라는 걸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그게 훨씬 더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 또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는 생산했을 때 생산 그러면 좀 이렇게 크게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무형의 생산부터 유형의 생산. 저는 빅뱅에 도달했어요. 마지막에는. 네. 분위기 갑자기 잠깐 이러면 우리 지금 우주의 생산, 우주로 가야겠다. 이 세계 가장 큰 생산은 뭔가? 빅뱅이 지구의 아닌가? 탄생? 예, 지구의 탄생. 저는 이제 그 다음에 가스 성운들에서 이제 사는 별의 탄생. 예, 그 다음에는 빅뱅.
아 그러네요. 모든 것의 탄생도 네. 어떻게 보면 생산일 수 생산이네요. 있죠. 우주의 생산. 사람의 생산만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그걸 넘어서는 생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다중우주가 있겠죠. 우리 이거 지금 얘기가 이걸로 안 끝나겠는데. 아니 그러면 오뎅님은 뭔가 여태까지 생산한 거 말고 뭔가 내 이런 거 한번 생산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생각해본 거 있으세요? 돈이요, 돈. 돈 좀 생산해보고 싶다. 새로운 화폐 아, 새로운 화폐. 네. 그래. 국가 다시 건설해. 새로운 화폐 아니, 기존의 화폐라도. 탈국가 막 이런. 아니, 작년에, 그, 새로운 화폐 다들, 저희 다, 블록체인 말씀하시나요? 네, 뛰어들었었잖아요. 자꾸 그건, 그걸 왜, 내가.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전망 어떻게 정말 뭐야 이거.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 그러니까 다수가 이렇게 그 새로운 화폐를 쓰면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생산한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어떻게 보면 네. 단순한 SNS가 갑자기 우리한테 모두가 쓰는 걸로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건 진짜 되게 작은 건데? 그게, 그러니까 효율 같은 게 추가가 되면은 그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유튜브로 몰리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모두 그러면은 당장 쓸 수 있는 화폐를 생산할 수 있는 노력을 열심히. 돈 생산이 짱인 것 같아요. 맞네. 그래서 또 회의가 들면서 그 돈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생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늘 결론이 뭔가 되게. 결론은 돈 잘 벌자. 그러니까 부자 되자였어 우리 지금. 부자 돼서 생산적인 생산자가 되자. 다른 생산을 위해 부자가 돼. 이게 뭔가 굴레잖아 이러면. 네, 그래서 오늘 금마무리. 시간 다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와 생산적인가, 생산이란 무엇인가 되게 다양한 오뎅님이 함께 하셔서 또 더 안 생각해봤던 생산의 이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빅뱅. 네, 빅뱅까지. 그거를 다음에 해야 되겠어. 네, 네, 다음 주제로 생각을 해보고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 오뎅님. 1시간 진짜 너무 짧네요. 그쵸, 네, 짧죠? 네, 한 2시간씩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분량으로 편집을 하시면 더 일은 많으시겠지만. 그럼 저의 일상이 비생산적이지 않을까요? 끝인가요? 소감 끝이에요. 마무리입니다, 이거. 여기 되게 재밌네요. 그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게 되게 신기해서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또 이 시간이 또 오쟁님한테 새로운 영감과 뭔가 생산의 뭔가가 한 조각 되면 되게 좋겠다. 소비의 시간이 된 건 아니지. 그래서 걱정. 에너지를 소비할 시간이 되신 건 아닐지 걱정이 되긴 기가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오늘 생산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화 예고 드려야죠. 네. 40화 예고를 드릴게요. 40화 행동은 모방입니다. 생산에 약간 좀 이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게 된 주제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다 보면 모방이라는 행위가 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창조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지만 약간 선을 넘으면 카피나 표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티미,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댓글로 많은 사연 부탁드리고요. 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는데요.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네, 생산을 갑자기 인트로랑 엔딩 목소리가 생산을 공유한다고 그랬어. 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39화 생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AP 봄봄 그리고 오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